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시장이 폭파되고 있을 때 나오실 수 있냐 없냐의 게임을 할 수 있나 내가? 제가 투자 심사를 다닐 때요. 욕먹을 각오하고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경비실에서 문전박대 당하면은 투자할 확률이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를 항상 아웃퍼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진 거죠. 요새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인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조금 오늘 자극적인 말씀 드리면은 6위권 국가 수준에 우리가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만나는 분은 세바시의 대표 강연자이고 구글러로서 굉장한 큰 인기를 모으셨던 분입니다. 이제 구글을 나와서 자신만의 업으로 또 세상에 기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테크 기반의 혁신가로서도 유명하고요. 인공지능 기업을 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을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혁신 기술 전문가. 이분이 이번에 Unlock AI라는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AI 시대에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여러분 되게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언바운드 책도 그랬지만 네. 또 이 Unlock AI라는 책도 네. 진짜 우리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네.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 담겨서 좋았는데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목이 다 마음에 들어. 언바운드도 타이틀만으로도 뭔가 주는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Unlock AI 이것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듯한 이름이거든요. 왜 Unlock이라는 이름을 지었나요? 언바운드 그때 너무 우리 세바시에서 소개도 해주셨고 언리시도 소개해주셨고 그래서 언을 맞춰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었고요. 이게 맞춰진 거구나. 네, 뭘 해야 되나? 언중유골, 뭘 해야 되나? 계속 이걸로 계속 생각하다가 진짜 좋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언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새 진짜 너무 큰 굉장히 좋은 도구가 우리 인류한테 딱 주어져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사실은 저희 회사는 이제 산타모니카랑 논현동에서 AI 투자하고 있는데요. AI 관련해서 그걸 좀 더 언락시키는 내용들을 많이 좀 전달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언을 맞추기는 하면서 요걸 한번 의미를 근데 너무 담아봤습니다. 좋다. 뭔가 이게 언락이라는 건 영어인데 네. 잠긴 걸 푸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잠긴 걸 푼다. 네. AI에 잠긴 걸 푼다. 예. 이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물론 운율을 맞춘 것도 있지만 언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요새 저희가 투자한 피투자사분들을 뵐 때도 그렇고 우리 피투자사분들이 실제 기업에 도움을 줄 때도 그렇고 AI 자체 와 AI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투자했던 분들은 요걸 가지고 요 잠재력을 가지고 저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면 정말 AI를 풀로 쓰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AI를 완전히 열어놓는 그런 개념의 접근이 주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락이라는 동사가 가장 알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풀 거는 잠재력이군요. 네, 그렇죠. AI는 지금도 진짜 많이 풀어야 되고 사실은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기 아니면 인터넷 이런 약간 그거보다 더 큰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우리 전기 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뭐 마이크로웨이브 돌리고 그런 것처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진짜 360도로 될 건데 이걸 누가 잘 언락하느냐의 게임이 이제 시작될 거다. 그렇구나.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냥 코모도타이즈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를 어떻게 쓸 거냐 요거를 잘하는 언락커들이 이제 그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를 사용한다라는 동사가 사용이라는 동사보다는 그죠?
언락이라는 네. 뭐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발명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네, 협력하는 도구다 AI는. 그게 그렇죠.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너무 맞는 왜 이걸 말씀. 협력하는 도구로 표현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번역가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그런 한국 기사를 접했거든요. AI 때문에 번역 업무가 많이 줄면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자리가 힘들어졌다. 그렇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한 달 반 전에 기사를 읽고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진짜 잘 번역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 번역을 하고 계셨는데 자기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안 웃긴 상황인데 미국 사람들이 다 빵 터졌대요. 어떤 순간에. 그게 로맨틱한 장면에서 어떤 남성분이 뭔가를 막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게 왜 웃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평소에는 AI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막 이랬었대요. 근데 이분이 AI한테 이거 왜 웃었지? 물어봤대요. 어허. 그랬더니 그 음악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이렇게 연주한 음악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에서 1950, 6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예를 들면 전원일기에 따라라라라라 아시죠? 타이틀곡 네, 전원일기 보셨잖아요. 알아요. 네. 강전에도 알아요. 그거를 이제 로맨틱한데 연주를 해서 웃긴 상황이 벌어졌던 근데 이 건데 한국인은 모르는 거구나. 한국인도 모르고 미국의 젊은 친구도 젊은 친구도 모르고 이거를 그 AI 아니었으면 다시 계속 앞부터 보면서 내가 뭘 놓쳤는지 하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AI는 이거는 엄청난 툴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그 한 달 반 전에 본 기사는 분명히 번역 업무 때문에 일자리가 침해받고 있다. AI 때문에 번역 업무 일자리가. 근데 이 제일 일 잘하시는 번역 분야에서 제일 일 잘하시는 분은 그분이 딱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AI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너무 좋으니까 지금. 네,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럼. 그래서 유퀴즈 나오셨던 스탠포드 이진영 교수님도 치매, 간질, 그다음에 자폐, 어티즘, 시저 뭐 이런 것들을 원인을 파악하는데 AI를 쓰시더니 이거 AI 없었으면은 이 증상을 파악하는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그 언락하는데 언락 AI가 도움이 됐다. 그 말씀을 저희 올해 3월에 제가 직접 이렇게 같이 투자 심사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 도구로서 어떻게 이런 도구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은 자연적인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거고 전기도 발견을 한 거고 반도체도 발견을 한 건데 AI는 만들어내 버린 거여서 굉장히 특이한 도구가 우리 인류에 이렇게 찾아왔다.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2025, 26, 27년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6위권 국가지만 빨리 더 잘 언락해가지고 정말 좋은 도구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보기에는 막 아까 그런 것처럼 AI가 다 해버리니까 네. 우리가 이래서 먹고 살 자리들이 점점 이렇게 협박받고 있다, 네, 사라질 네.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대체될 이런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의 개념이네요. 네, 오히려 그렇죠.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나의 협력 도구로서 예.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AI가 아니라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AI의 시대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Unlocking Mindset이라는 이게 또 이제 그로스 네. 마인드셋과 뭔가 조금- 경쟁하는 그런 용어인가요? 예, 약간 Unlocking Mindset?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성장하는 마인드셋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나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언락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마인드셋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여의도의 그 벚꽃길의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제 빨리 이쪽 CBS로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방금.
양손에 짐이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공영 주차장이니까 그게 영수증이 이제 껴있고 이거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를.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차 수금하시는 분이 그쵸, 계세요. 있죠. 근데 그분 번호가 거기 있었거든요, 영수증에. 이 번호로 어. 출차할 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근데 요새 저는 이제 AI를 웬만한 검색 툴보다 더 많이 쓰니까 이렇게 딱 찍고, 왜냐하면 그럼 회사에 비용 청구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영수증을 찍고 그 영수증 이미지 안에 있는 번호로 전화 걸어줘라고 했거든요. 어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삶을 효율화시키는 아, 거. 그래도 되게 효율적이네요. 네, 나름 효율적으로 쓰고 혼자 되게 뿌듯했는데 여기서 이제 언락킹 마인드셋은 잠깐만 또 더 쓸 게 뭐가 있을까까지 이제 가보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그래, 것 같습니다. 언락킹이라는 게 예. 나의 잠재력을 그래서- 끌어올리고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네. 덜 노력해서 더 많이 해결하는. 그렇죠. 이 안에 열쇠가 다 있다. 그럼요. 열쇠가. 매트릭스처럼. 그러니까 잠재력은 다 이미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안에. 그거를 풀기만 자꾸, 하면 되는 거군요. 자꾸 자기를 그런 음. 긍정적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제가 그 미국의 GPU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GPU가 미국은 되게 많잖아요. AI를 아하. 이제 돌리기 위한 GPU가 진짜 몇만 장 있는 데도 있고 학교에도 막 몇만 장 있어요. 오. 연세대학교에는 몇천 장 있고요. 카이스트에도 몇천 장 있고 서울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학교는 몇만 장씩 있어요. 오. 근데 중국 학교 같은 경우에 중국의 저장대학교에 그런 숙제를 낸 적이 있대요. 이게 태도랑도 좀 연결되는 건데 GPU 3장 줄 테니까 이 문제 풀어봐. 그러면 GPU 한 장 2천만 원짜리도 있고 6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3장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이러면은 예전에 그 미국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학생들은 3장 더 주세요. 6장으로 6장이 풀어볼게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한국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일부는 안 좋은 건가 보다. 그거를 딱 듣고 이렇게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신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수님 뵙고 왔는데 교수님한테 학생들이 스탠포드에서 6장으로 풀었다고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우리도 6장이 있어야 풉니다. 3장 가지고 못 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미국처럼 3장 더 주세요. 3장 더 주세요. 혹은 지금 요거 가지고 못 풉니다. 이런 내러티브. 근데 중국의 그 항저우에 있는 저장대학교는 3장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이러면은 이게 걔네는 3장 갖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풀어버린 게 딥시크예요. 딥시크죠. 예. 그래서 그걸 푸는 게 GRPO, MHL, MTP, 뭐 MOE 이런 기술 자체는 누더기 기술, 더티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 자체는 미국이 다 만든 거예요. 논문으로.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5개를 다 한꺼번에 쓰는 더티 엔지니어링, 누더기가 예술적으로 만든 거죠. 그 조합을 한 거군요. 예, A800, H800 100 수준이 아니고 8배 떨어지는 칩 가지고도 그냥 만들어버린 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에 계신 그 허깅페이스 담당자가 GPU가 너무 많은 것도 우리한테 독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너무 럭셔리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게임이 GPU 게임도 중요한데 태도 게임 그리고 인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풍족한 환경보다는 결핍되고 부족한 환경에서도 내가 이걸 좀 풀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것. 예,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대표 PD님이 말씀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리소스건 좀 결핍된 리소스건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이 문제를 풀 거냐.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부자 나라 미국이 만약에 이걸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독함이 있었다면 진짜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태도는 그러네. 모든 곳에 필요하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방점이 어디 있냐고 딱 설명해 주시니까 예.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막 뭐 곡간이 좀 부족한 데서 창의력이 터진다 이런 거는 진짜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고 그걸 떠나서
럭셔리하더라도 방점을 어디 찍냐에 따라서 그게 음. 굉장히 멋진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다. 그거에 좀 집중을 우리나라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언락킹 마인드셋의 핵심이군요. 네, 네, 네. 진짜 되게 선진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 선진국 되기 전에부터 왔었던 그 멋슬 중에서 꼭 태화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멋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개발도상국 때부터 이제 쭉 그렇죠. 살아왔잖아요. 그때 태화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견지해도 될 멋슬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살아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좀 그게 퇴화된 분야가 약해졌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리뱀프하고 좀 그런 쪽의 얘기로 이 책을 한번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례들이 그거를 너무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례 위주로 좀 담으려고 했는데 다 읽고 나시면은 조금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피디님처럼 아 이거 약간 사람 얘기네 이렇게 맞아요. 느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태도에 관한 책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결론을 딱 예, 근데 내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사례집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전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데. 예. 그래서 어쨌든 책에서는 저는 2장과 3장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이 언락킹 마인드셋을 다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는 도구의 열린 마음이라고 이제 서술을 하셨는데 네네네. 쉽게 말하면 어떤 태도일까요? 이게? 일단 그 도구의 열린 마음 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다 재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VC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맞아요. 그 시점이 어땠냐면은요. 모든 벤처 캐피탈들이 문 닫을 시점이었었어요. 맞아요. 예. 이제 돈이 다 파티는 끝났어. 시장에서. 딱 이랬을 때 저희 이제 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그 회사한테 제가 좀 제안을 하고 그 CEO 분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신 상황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모두가 지금 벤처 캐피탈을 하겠다고 그리고 스타트업들 지금 다 힘든데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어지고 그리고 또 구글에서 예. 이제 임원으로 승진한 상태에서 네네네. 그만두고 나오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저희 보스도 놀라고 아. 저랑 같이 일하시던 팀장님 세 분도 놀라고 팀원분들도 나도 놀라고 예 피디님도 뭐 진짜 뭐 이렇게 하시고 5일 만에 결정했으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요. 이 에피소드를 다 잊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우리 워렌 버핏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공포에 살아. 근데 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지 말라고 조언을 했을까가 되게 재밌는 거죠. 무슨 VC가 문을 닫는 그 공포감에 왜 나오냐라고 조언을 하셨거든요. 그쵸. 근데 워렌 버핏의 공포에 사라는 조언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아하. 왜 저한테 저를 아끼는 모든 분들이 왜 나오냐. 우리가 이런 알고 조언을. 있는 상식과는 반대네 얘기가. 예. 워렌 버핏을 알면서.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왜 공포장에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네. 그걸 행동에 옮기기가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기저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시장이 폭파되고 있을 때 나오실 수 있냐 없냐의 게임을 할 수 있나 내가? 이거 먼저 셀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못할 것 부모님도 싫어하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 정반대로 하지 않으면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차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추월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죠. 차선을 지키라고 지키다. 부모님은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첫 번째 도구의 열린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투자 심사를 다닐 때요. 욕먹을 각오하고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자유로운 복장? 예, 자유로운 복장. 그러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오늘 제 옷장에서 제일 포멀한 옷이에요. 늘. 피디님 너무 아시다시피. 예. 제가 평소에는 이거보다 훨씬 우줄근한데요. 요렇게 가고 경기 남부에 있는 어떤 공장에 갔어요. 반도체 업체였고요. 거기 이제 가게 됐을 때 경비실에서 문전박대 당하면은 투자할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EO분을 뵙거나 CFO분을 뵙거나 CEO분을 뵀을 때 제 복장에 관심이 있느냐
저희의 투자 철학에 관심이 있느냐를 저는 리트머스로 활용해요. 어허. 예.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들은 저는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 복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입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래 위로 좋은 회사는 훑고, 없었죠. 예, 아래 위로 훑고 잠깐만 얘가 그 사람이 맞나? 뭐지? 이러는 순간 그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가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꽤 지금까지는 잘 정확한. 먹혔고 이제 앞으로는 못 써먹겠지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어떤 거를 도구로 쓰냐면 투자 심사할 때 제 복장을 도구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실 맥가이버 PD님은 아시잖아요. 왜 자꾸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갇혔는데 여기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데 탈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진 거 도구가 복장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대기업에 가면은 제가 뭐 포도 상자 들고 거기 CEO분 너무 오랜만에 선물 드리러 가면은 택배 1층으로 가세요 막 이러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약간 택배가 아닌데 이런 거가 다 저의 모든 마이크로 인터뷰예요.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고요. 상황을 여러 가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네. 평가하고 있군요. 예, 근데 투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희 심사역 분들께도 저희는 인터뷰를 그렇게 봅니다. 저희 직원들 이렇게 모실 때도 직원분들께 이제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투자 심사 밑에 같이 다녀요. 그래서 질문 한두 개 꼭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한테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보는 거죠. 어떤 질문들을 하시나. 되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 그럼 도구에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일단 편견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 네. 그러니까 언바운드 된 사람이군요. 그래야지 AI건 아날로그건 똑같은 무게중심으로 봐주는 거. 다만 디지털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 그치. 문제에만 집중하는 마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거에 그러네요. 이 상황들을 이 도구들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으면은 AI가 막 아날로그보다 좋은 기술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문제 해결은. 근데 모든 거를 보면서 유튜브를 애기들을 못 보게 하겠어. 책만 읽게 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와 부모님이 유튜브는 요런 상황에서만 한번 보게 해야겠다. 정보의 암기를 위해서는 유튜브를 쓰고 추리력 상상력은 책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요런 개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실한 이해가 되네요. 예. 근데 정말 공감이 되네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내 행동을 성찰해 보면 어떤 도구에는 마음을 닫아놓고 어떤 도구는 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문제 해결에는 그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면 이게 되게 좋은 태도는 아니네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한 근데 공포감이 있고요. 제가 피디님 멘토로서 계속 막 여쭙는 부분도 그거예요. 굉장히 열려 계시잖아요, 피디님께도. 되게 새로운 관점을 저한테 많이 항상 주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 기업은 토스라는 기업은 핀테크일까? 이승건 대표님은 핀테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항의 그 트래픽을 빠르게 지나갈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토스 앱을 깔면 2시간 만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파이낸스 테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간편송금 유저가 막 느는 거죠. 공항 갈 때 토스 앱을 까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마인드셋이네요, 이거는. 네, 이거 제가 구글에 있을 때요 팀원분들한테 제가 어떤 외부 컨퍼런스에 쓰게 되면 전 팀원분들한테 좀 기회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한해서 이렇게 좀 대신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럴 때 뭐를 부탁을 한 거예요? 뭐냐면 발표 같은 거를? 컨퍼런스 AI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제가 발표 안 하고 우리 팀원분이 대신 무대에 서면은 모두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팀원분들의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장 핫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그래서 근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또 요청을 받으려면 진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얘기해요. 진짜 이거 잘하셔야지 다음 내년에 또 후배들이 또 우리
구범주님 뒤에 쓸 수 쓸수 있으니까 있어.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를 어. 하면은요, 저한테 발표 자료를 중간에 점검받으러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게 현실이 뭐냐면 열심히 자기 딴엔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봐 갖고 오진 않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내용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결에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끝나고 제가 그 1000명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했을 때 명함을 5장 받아봤다. 구글러한테 명함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 범주님이 6장 이상 받으면 지난번에 가고 싶어 하셨던 스시 오마카세 소수원 거기 제가 모시고 가겠다. 아. 명함을 나보다 더 받으면 잘한 한 거다. 장만 더 받으면 잘한 내가 거다. 모시고 가겠다. 그러면은 저는 근데 6장 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그 발표 내용은 안 봐도 되거든요. 네, 체크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6장 받았다는 건 일단 저보다 잘한 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명함을 도구로 쓴 거거든요, 저는. 그러네요. 그리고 이분의 스시 사랑을 도구로 저는 쓴 거죠. 구글의 어떤 구글러들은 참 AI 새로운 얘기를 잘해의 도구로 바꾸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제 삶에도 이걸 녹였어요. 저는 그룹사의 오너분들이나 CEO분들을 뵐 때마다 제 나름의 혼자 마음속 KPI가 있어요. 조 대표 우리 또 언제 만나? 이 얘기를 듣냐 못 듣냐 그렇지. 게임을 해요, 저는. 그래서 식사하시고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오늘 나는 망했다. 오늘 나는 헛일했다. 네, 헛일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또 언제 만나 혹은 끝나고 문자로 그래서 이날 혹시 또 뭐 시간 되시나요? 이런 걸 받게 되면 오늘을 선방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제 평가 도구로 좀 씁니다. 스스로. 예, 제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AI를 소개를 정말 핫한 얘기를 드렸는지 아니면 정말 누구나 전달하는 얘기들을 드렸는지의 척도로 이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마인드셋이 이거랑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거 놓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영상의 댓글로 네. 조영민 대표님의 어떤 그 현장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게 달리면 이 영상은 성공합니다. KPI죠, 사실. 광고계에서 일하는 네네.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잖아요. CD분이 광고주 앞에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이 건은 우리가 먹었다. 이 수주를 받는다. 감았다 내가. 난 끝났다. 이게 뭐냐면 발표를 마치고 나서 그 듣는 광고주가 야 저거 내 생각하고 똑같잖아 이러면은 이거 먹은 거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박. 저는 그래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만나자면 그 말이 그 말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요. 예. 저는 오늘 그런 얘기 좀 들려드리려고 왔으니까 안 들어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항상 아웃퍼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진 거죠. 제가 KPI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간다. 아니면 더 새로운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저도 그 CD 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분들 이거 싱크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만 맞추고 전에 못 들었던 관점으로 피벗 시키냐 못 시키냐의 게임으로 이제 가면은 더 자주 만나달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마인드셋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끈질긴 문제의식. 끈질긴 문제의식. 이건 어떤 태도인가요? 하나를 딱 이 문제의 원인은 이거야 라고 되게 하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고 그래야지 좀 하루가 편안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다음 어떤 레버리지 기술은 뭐가 될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잘 만들어 왔었고 지금까지도 배터리도 좋고 다음 레버리지 기술은 뭘까? 데이터를 우리가 소유하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면 어디가 좋을까? 그러면 그냥 냉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연세대학교 공학원 지하에 있는 GPU 데이터 센터는요. 거기에 엄청 그 발열, 냉각 엄청 들어갑니다. 전기세 10억 원씩 나가고 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바다 근처에다가 지어야겠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면 뭐 전라도도 좋고 경상도, 강원도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경기 인근도 좋고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더 보면은 데이터 센터 짓기 위해서 구글이나 메타에서 뭐를
한국의 데이터 센터 지면 어디에 지어야지 그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낄까라고 음. 하면은 바다 근처, 발전소 근처, 음. 또 하나는 해저 광 케이블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음.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양성되는 학교들이 어디 있는지, 음. 예, 광주에도 있고요. 뭐 경남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가 인재량이 더 많은지, 우리 데이터를 진짜 좋은 인재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첨예하게 고민해 놓지 않고 데이터 센터를 그냥 훌떡 지어버리면 이게 더 깊게 고민하지 않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 와요. 음. 미국 회사들이 여기에 데이터를 안 보내요. 그리고 법인세.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우리가 데이터 특구를 만들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이거를 안 해놓으면 완전히 헛다리를 잡을 수가 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도 교수님이 그 아시아의 4개 국가의 부의 편중을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아시아 예전 4마리용 국가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었는데 위에 상위 2%에서 5%가 전체 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예. 그래서 인도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는 부의 편중이 되게 양극화가 심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인도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손들고 여쭤본 게 2% 5% 안에 구성원들의 변화까지 4개 국가를 다 보셨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예, 그 부자들의 성분이 혹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업들의 이름이 바뀌는 비중 2% 5% 안에서.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게 거의 안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재벌 몇 개 빼놓고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셀트리온 막 이런 거 사모펀드 중에 몇 개 계속 바뀌었다라는 거를 2주 후에 이 인도 교수님이 그거를 나 그때는 안 봤었는데 내가 해올게 하고 나서 딱 나오셔서 그러니까. 주장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바뀌셨냐면 4개 국가 중에서 양극화는 있는 것 같으나 이 안에 회전율로 보면은 한국은 그래도 건강한 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대충 어느 선에서 그냥 타협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양극화 국가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 안에 모수들을 조금 더 집요하게 보면은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니까 립스틱이 안 팔릴 거야. 그러면은 립스틱을 그러면은 코로나 때 못 팔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레비뉴가 매출이 깎인 거가 70% 뿐이고 30%는 시착을 못하게 해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비대면 시착 솔루션이거든요. 화장품 회사들이 쓰는 구글에서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 30%를 못 먹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바르게 하는 거를 다 금지해서. 네, 금지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풀어주면 매출 꺾어진 거 중에 30%는 먹을 수 있는데 마스크 쓰니까 립스틱 안 살 거야라는 그냥 대충 문제 해결을 하고 성의 없게 문제를 바라보고 그냥 대충 짜면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완벽한 레벨은 없지만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PD님께서 정말 종교 빼놓고요. 종교는 개인의 어떤 영역이니까 그거 빼놓고 그 2가지만 빼놓고 자연현상과 종교 빼놓고 바꾸실 수 없는 신념 같은 게 뭐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걸 되게 추천드려요. 그걸 바꾸라는? 그거를 바꾸시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는 B다. 이거는 무조건 A는 B다라고 하면은요. 그거에 대한 레셔널들이 있을 거예요. 논리적인 레셔널 3가지 이유 때문에 A는 B야. 이건 무조건 이번에는 A는 B여야 돼. 이런 걸 딱 하면은요. A는 C인 이유, B가 아닌 A는 B가 아닌 이유를 6가지를 생각해보는 훈련이에요. 3가지가 아니고 원래 생각했던 3가지 A는 B인 3가지 말고 A가 B가 아닌 이유 6가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인지 편향이 덜 생기는 굉장히 다른 생각에 대해서 듣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다른 생각들을 들으면서 내 논리를 강화시키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다른 논리를 안 듣고선 자기 논리만 계속 세계에서 한두 개씩 더 늘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도구를 다양하게 쓸 확률이 점점 그 음. 머슬이 퇴화되실 거다. 아하, 그 부분을 무슨 좀 말인지 말씀을 이해가 드리고 됐습니다. 싶습니다. 예. 설사 내가 지키는 것이 있더라도 네네. 우리가 이 반대의 진영에서 네. 이야기되는 그런 논리들이나 생각들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예, 뭐 예. 강화될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 열릴 수도 유연함을 맞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잘했죠 원래. 그리고 굉장히 그쪽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강함을 드러내던 국가였죠. 요새 실리콘밸리에서 저희는 산타모니카 베이스로 일하지만 자주 갑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한국인이 누군지 아세요? 킹 세종 더 그레이시라고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요. 왜 이게 유명해졌냐면 킹 세종 더 그레이시라는 분이 만드신 게 되게 많지만 되게 재밌는 게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 제일 잘하는 AI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2TB만 학습시키면 되거든요. 한국어는 AI한테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학습시켜 봤더니 뭐가 제일 쉬웠다라고 AI가 빡 얘기해 줬냐면 한글. 그러니까 2TB는 되게 작은 양이네요. 사실은 AI 측면에서는 되게 작은 작은 거죠. 그 엄청난 데이터긴 한데요. 굉장히 작은 양.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전 세계를 향해서 주장하던 바를 AI가 증명해 준 거네. 와 한글이 최고야 이랬는데 정확히 그 사실은- 표현을 진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글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이분이 그 세종대왕 그 초상화 그치, 있죠. 그치. 제가 그거 띄운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다. 그때 이 사람 누구냐? 광화문에 앉아 계시다. 광화문에 앉아 계시다. 근데 이거를 딱 만들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지신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랭귀지는 이제 한국어를 우리가 네이버가 구글을 디펜스 했잖아요. 한글이라든지 그치. 여러 로컬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거 없어. 없어졌네요. 쑥쑥 들어올 겁니다. 카카오 우리 정신아 대표님 너무 멋지신 분 대표님과 샘 알트맨과 포옹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데이터 다 이제 주고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세종대왕님처럼. 그러네요. 예, 그런 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우리 6위권 국가라서 제가 조금 오늘 자극적인 말씀 드리면은 6위권 국가 수준에 우리가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3위권 국가의 눈높이로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없어질 겁니다. 이거 진짜 한국형 웹 사용자 경험은 프리첼 싸이월드 이때 시절이고요. 한국형 AI 사용자 경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글로벌로 나가서 빡빡 이기고 다녀야 되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거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가 창의성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출제를 네, 한다. 해결이 사실 AI가 다 해버릴 거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부동산 혹시 최근에 매매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그 두 개를 가지고 엄청 저희 직원들 뽑을 때나 그래서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약간